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이거 이론 오늘 함수 수식은 이후에 할게요. 좀 기본 작업 파일을 웬만하면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본 작업 5, 오 파일 여시고 자, 저희들 교재는 40페이지, 60페이지. 자, 그 이 제목이 텍스트 나누기라는 건데, 제목이. 자, 어, 텍스트 나누기 내용을 보시기 전에 그 제목만 일단 읽어보시고, 자, 이게 무슨 기능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화면상에 지금 데이터가 텍스트 원 시트에 데이터를 쭉 훑어보시면, 자,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이 셀은 몇 개의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죠? 몇 개의 셀에? 몇 개? 이만큼? 아닙니다. 자, 문자 데이터가 그걸 왜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기 보면 되죠, 여기. 수식 입력줄. 한 개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데이터 없습니다, 여기. 자, 데이터의 특징. 문자 데이터는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화면을 침범합니다. 근데 만일에 오른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문자 데이터는 화면에 가려집니다. 자, 없으면 이렇게 화면을 침범합니다. 그러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자, 문제는 이런 한 개의 셀에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엑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제대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데이터베이스 이야기 해드렸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엑셀을 쓰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는 그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자, 일단 엑셀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각각의 셀에.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긴 자료들을 뭡니까? 조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셀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조각을 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쪼갤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요? 응? 없어요? 어쨌든 조각을 해서 각각의 셀에 쪼개서 쪼개서 각각의 셀에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 녀석을 어쨌든 쪼개야 되는데 쪼갤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쪼개면 되죠? 지금 현재 자료는 뭐 어쨌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콤마를 기준으로 잘라내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즉 데이터 나누기 뭐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엑셀 입장에서 요걸 뭘로 바라봅니까? 엑셀 입장에서 이걸 뭘로 바라봅니까? 콤마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문자 데이터겠죠. 그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자, 문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쪼개는 이런 기능을,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기능을 우리는 이제 텍스트 나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 60페이지에 텍스트 1시트에 다음의 질사항을 처리하시오. P4에서 P19, 여기죠. 각각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하나의 셀에 이 데이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실행하여. 자, 텍스트 나누기 실행은 명령 실행이니까 텍스트 나누기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개념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기능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이고 위치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음. 뭐, 일단 요건 뭐 쉼표로 되어 있을 거고 뭐 공백을 더 여러 가지 기호나 여러 가지 문자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번역열은 제외할 거. 뭐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자료를 쪼개야 되니까 데이터에 대한 범위 설정하시고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이건 이 기능은 수업 중에 해결 끝내세요. 자, 텍스트 나누기 그러면 자 우리 프로그램을 쓰시다 보면 마법사라는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마법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계별로 값을 설정하는 걸 마법사라고 한다. 단계별로. 자, 그러면 1단계 원본 데이터 형식 구분 데이터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함. 자, 이거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미리 보기 영역에 아니면 이 화면상에 미리 보기 영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쪼갤 수 있는 뭔가 있냐라는 거죠. 기호로 쪼갤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뭐 기호라는 건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일반적인 기호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쉼표나 택 같은 문자. 자, 여기는 쪼갤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호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 잠깐만 대기. 너비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 화면 보세요. 자를 대고 여기다 선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 동작 쓰시면 선을 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끄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나눠져요? 나눠지지 않겠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자, 어쨌든 이걸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자, 다음 2단계에 가시면 어떤 기호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이 자료를 주겠죠. 그래서 방금 문제 첫 번째 삼각형에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한글 못 읽군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럼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쉼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데이터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미리 보기 영역에. 그리고 잠깐만요. 탭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쉼표만 체크하셔야 돼요. 쉼표만. 왜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체크를 내버리면 자 보세요. 뭔가 또 나눠지죠. 제가 공백 체크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쉼표로만 체크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료는 여기 뭐 공백 들어가면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눠져 버린다고. 자, 지금은 쉼표만 체크. 다음 3단계. 자,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검정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선택 아래쪽 방향 열입니다. 열. 선택 열. 그래서 해당 열을 선택하실 때는 클릭 동작 씁니다. 그러면 이게 검정 색깔로 나타났다. 해당 열. 선택. 해당 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겠다. 위에 있는 게. 선택되어진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의 번역열은 제외할 것. 자, 이 자료를 화면에 다 나타낼 건데 지금 현재 이 중에 다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녀석은 번역열은 자, 제목이 번역이군요. 번역열은 선택.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게 보면 옵션 내용들 중에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기라는 거 보이세요? 요거. 자, 혹시 건너뛰기라는 거 안 보이세요? 자,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기 하시면 이렇게 열 건너뛰기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열너비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만 확인만 하세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대상은 이 자료가 나타나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치, 기준 위치, 비사세.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특별한 말이 없었죠. 없으면 우리는 기본값이라 그래서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침 하면 이렇게 쪼개진다. 자, 그다음 이제 결과를 보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이랑 같은 값이면 이게 지금 C열 같은 경우에 D열 같은 경우에 E열 같은 경우에 데이터 길이가 길지 않아요. 긴 것들이 있잖아요. 화면에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뭐 열너비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 더블 클릭 동작 가르쳐 준 기억나세요?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내용을 다 보여주려면. 자, 저는 실행 취소할게요. 컨트롤 Z. 그래서 시험은 그냥 결과가 나타난 요 화면 그대로 두시고 저장하시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시트 옮기겠습니다. 텍스트 이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저하고 같이 할게요. 자, 텍스트 이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3에서 A10 영역 셀 범위에 텍스트를 교재 한번 보세요. 문제 읽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아직도 제 수업 스타일 모르세요? 수업을 벌써 6일, 7일차인데 이제 절반이 지나는 시점인데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어. 문제 읽고 계세요? 왜 자꾸 문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제 화면 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세요? 연고지열은 제외할 것. 자, 그러면 A3부터 A10까지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적용하라. 데이터 탭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제 아셨으니까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실행하여 첫 번째 단계 원본 데이터 형식 파일 유형 구분 기호로 분리된 왜 선택합니다. 왜? 세미콜론은 구분되어 있죠. 세미콜론 기호 문자잖아요. 유무. 다음 그래서 구분 기호가 세미콜론이다. 세미콜론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 해제. 그래서 미리 보기 영역에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열이 구분되어져 있다. 다음, 연고지열이라네요. 연고지열. 여기네요. 자, 열 선택은 마우스로 클릭, 검정 색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해당 열에 대해서 특정 기능을 설정하겠다. 열 가져오지 않음. 대상, 데이터를 표시할 시작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맞지?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 이렇게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이 이유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3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64페이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 기능이 이거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집에 가서 복습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표정들 하고 계시군요. 다 하셨나 보군요. 자, 제가 하는 거 틀린 게 있으시면 지적하세요. 자, A2에서 A14 범위에 대해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적용하라. 잘못된 거 찾아내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문제에 공백 문자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백이라는 기호 문자로 분리되어져 있다. 정확한 기호는 다음 단계 2단계에서 설정한다. 다음. 그래서 구분 기호 공백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체크 이제 미리 보기 영역에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어, 할부 기간 월에 대해서는 해당 일에 대해서 열 가져오지 않은 맞지? 저장하셨나요? 자, 끝. 자, 잠깐만요. 혹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방금과 같은 일들. 즉, 데이터가 의미 있게 이렇게 셀상에, 엑셀 셀상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런 데이터가 한꺼번에 데이터가 한 개의 셀에 다 입력이 되어져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왜 없냐면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복사를 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 표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중에 표 같은 거 있는 거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럼 엑셀상에 우리가 표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당연히 표처럼 하나하나의 셀에 하나씩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경험치는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험은 그걸 복사했을 때 과거에 엑셀에다 이렇게 붙여넣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여기를 경험하신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을 한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처음 시작할 때 있죠.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적용하기 단계. 복사 붙이면 그 데이터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럼 엑셀에서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엑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능을 사용한다고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왜? 지금은 그 기능을 쓸 기회 자체가 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복사에 붙여 넣어버리면 그냥 바로 똑같은 형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냥 다 나타난다고 기본적으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능은 사실은 도태되어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엑셀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에 따라 유행이라기보다는 기술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은 사용을 안 하는 기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자, 파일 다시 하나 열 겁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5로 가겠습니다. 방금 5였죠. 죄송합니다. 6으로 가겠습니다. 열기. 자, 혹시 제 화면처럼 노란색 띠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요거 이제 보안 경고 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식 명칭은. 자, 요런 게 보이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요 노란색 띠 모양에 대해서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능에서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조금 잠깐 접어두시고 이런 게 나타나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꼭 눌러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교재는 65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죠. 자, 거기 제목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네요.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려면 외부 데이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이라고 합니다. 외부 파일,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 그러면 엑셀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외부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엑셀 상에서 쓸 수 있는 파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파일들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아마 여러분들 모양새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저는 화면이 화면 창 자체가 좁은 관계로. 뭐 똑같은 겁니다. 자, 혹시 액세스라고 하는 파일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다고요? 헐. 혹시 커마 1급 준비하고 계세요? 자, 액세스 프로그램을 아마
아시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어디선가 따로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겨서 했을 겁니다. 왜냐면 엑셀 쓰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쓸 일이 당장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뭐 쓰신 분이 있으면 경험치가 좀 있다는 이야기고요. 웹 파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 있는 이 자료들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컴퓨터상의 모든 자료는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수 어디 갔죠? 응? 제 눈에만 또 안 보여. 응? 딴데 숨겨놨네.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니까 바로 가기 메뉴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파일 형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터넷에 있는 이 자료를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 HTML 뭐 아마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보여주냐고요?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냥 데이터가 있는 저런 데이터만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웹페이지라고 해서. 웹 자료라고 해서. 웹 파일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가져와서 엑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아시죠? 예? 텍스트는 아시죠? 텍스트 파일이라고 몰라요? 이거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이거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면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txt 문서 저장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메모장. 혹시 메모장 프로그램 어디 있죠? 제가 쓸데없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필기 시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 뭐 10이나 11을 일일을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MS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S에서 그 윈도우상에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 이제 보통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메모장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도 이야기해드렸고 메모장 이야기도 해드렸고 이렇게 여기서 저장하는 파일이죠. 그다음 기타 원본에서 가시면 쭉 한번 훑어보실래요, 그냥? 제목만 굵은 글자체만 읽어보세요. 한번.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빨리 닫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것들을 이런 파일들을 엑셀에서 가져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시험엔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할 때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크말 2급했으면. 자, 그럼 텍스트 파일이니까 파일을 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파일을 여는 건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도 지원해준 저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파일들을 열어야 되는데 따라오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파일을 연다는 건 여기잖아요. 파일을 연다. 찾아서 열어야 돼. 그러면 왜 여기 엑셀 아이콘인데 왜 엑셀 파일밖에 안 보이죠? 그건 열어야 돼. 열기 할 때 필요한 파일의 형식을 이렇게 한정 지어 놔서 그런 겁니다. 화면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파일들 많잖아요. 쭉 보시면. 웹페이지라고, 웹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구분하기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냥 모든 파일 하면 노트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죠.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여는 건 이렇게 여는 겁니다, 원래. 자, 열면, 자, 닫을게요. 자, 닫을게요. 그렇게 해서 여는데, 방금 요 화면은 다른 데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될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들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저 파일 여는데 저희 갈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을 연다라는 명령이 이걸 가져오겠다. 이 파일 형식을.
됐죠? 자, 문제 갑니다,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린 거라고요. 자, 외부 데이터 1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시트의 A3에서 H8 영역에 붙여넣으시오. 붙여넣으라는 용어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 시험 자료.txt 텍스트 파일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에서도 텍스트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외부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져 있고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자,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 요걸로 파일을 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시험 준비는 요걸로. 아까 뭐 제가 열기라는 방법을 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걸로 할게요. 뭐 별 차이는 없으니까. 자,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이론 폴더 아래에 자격 시험 자료. 아이콘 애워두세요. 노트 모양의 아이콘. 그 다음 기호로 파일 형식을 기호로 표시하면 txt, 더블 클릭이나 선택 가져오기. 요건 방금 앞에서 하셨죠?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삼각형에 심표로 구분되어져 있다. 오케이.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구분 기호 심표만 체크. 아,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격 시험 자료 txt 파일을 열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 파일을. 근데 그 파일의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아, 저 이걸 놓쳐버렸네요. 요거 확인하셨어요? 그 밑에. 자, 이 파일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 그래서 심표로 체크, 다음 2단계에서 심표 체크가 이렇게 체크되어서 열 구분이 일어났죠. 다음, 이 각각의 어떤 열에 대해서 뭐 특별한 yar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치. 잠깐, 스톱. 자, 방금 그는 텍스트 나누기고요. 파일에 있는 자료 자체를 엑셀상에 나타내는 거. 그다음 이제 엑셀에서 이제 엑셀에 이제 가져와야죠. 왜?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던 내용이 아니니까 가져와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될 위치는 자, 문제에 보면 새 워크시트 깨끗한 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 A3에서 H8 정리에 붙여넣으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존 워크시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A3부터 H8까지 요렇게 요 영역에 범위 아시죠? 그리고 잠깐 제 화면 봅니다. 거기 세일 범위 앞에 느낌표 외부 데이터 1, 외부 데이터 1은 이 시트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현재 시트, 선택 시트. 그다음에 구분자, 시트 이름, 느낌표, 세일 범위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표. 요렇게 선택해서 붙여 넣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료가 어디 있죠? 엑셀상에 나타낼 이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자격 시험 자료라는 텍스트 파일에 있잖아요. 원본이. 그럼 그 원본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려면 무슨 개념입니까? 이게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넣기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걸 어차피 가져올 자료가 H8까지의 내용에 딱 부합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H8까지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기준 A3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하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너비가 9분 1이 일어난 거 보이세요? 자동적으로 데이터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구분이 일어난 거 보이시냐고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제대로 풀었냐고요? 틀렸습니다. 왜? 문제 열너비 조정하지 않았는데 조정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 사이즈에 맞춰서.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 행이나 열. 지금은 열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구조를 아예 날려버릴 겁니다. 이 데이터 자체. 구조를 날려버릴 겁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홈. 이것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셀 삭제. 이제 시험에서 이제 틀렸을 때 처리하는 방법 좀 알아두세요. 항상 기본은 이겁니다. 지우고 다시 한다. 예? 시험 준비해서 문제풀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지우고 다시 한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삭제. 이렇게. 지웠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셀 포인트는 뭐 어디든 상관없이. 자,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뭐 텍스트 파일 형식을 가져오겠다. 아, 내용 다 압니다. 이제 이론 폴더의 자격 시험 자료. 더블 클릭. 자, 원본 데이터 파일 형식은 구분기로 분리되어 있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아래쪽 화면에 나타나 있다. 미리 보기 영역에. 다음 구분기호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쉼표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체크해제.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열 구분. 다음 여기에 특별한 말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 그리고 잠깐만요. 자, 기존 워크시트 A3이나 H8, A3만 선택하셔도 되고 범위 설정하셔도 그 다음에 원본이 여기 나타나는 건 복사 붙여넣기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이거 조정을 어떻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버리네요. 열 너비가, 열 크기가 데이터에 자동으로 조절이 돼버리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이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열 너비에 맞춰서 데이터 길이에 맞춰서 열 너비가 자동 조절됐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 했잖아요. 이 녀석은 그런 기능을 이 데이터 가족이라는 기능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게 기본값인가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데이터 가져오기 속성. 자, 앞으로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정보라고 해석하세요. 가져오기에 대한 정보. 예? 정보. 그래서 여기 내용들 중에 딱 하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열너비 조정 보이세요? 자, 여기도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 창이 이렇게 속성창이 나타나고요. 열너비 조정 보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정이 난 거고, 문제에서 열너비 조정하지 않은 보이세요? 체크해줘요. 체크해. 요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간혹 나오면 실수를 조금 많이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틀린 걸 느끼시고, 아까처럼 열 구조 다 날려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고, 그때 요 빠진 요거만 체크 해제,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A열, B열, C열, D열, H열까지 열너비 구분 조정이 일어난 거 아니죠? 오케이. 저장. 자, 외부 데이터 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67페이지. 자, 다음은 이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 실적 txt.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음. 열너비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시오. 시트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취하시오. 자, 문제 내용 잘 읽어보셨죠?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잘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설명드렸으니까 기본 내용을 아니까. 자, 문제 파악도 됐다고 가정하고요. 자, 텍스트 파일을 열겠다. 어디서? 데이터 탭에.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열겠다. 천천히 합시다. 자, 이런 폴드에 있는 판매 실적이라는 txt 파일. 더블 클릭이나 선택하기, 선택 가져오기. 첫 텍스트 나누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기호로 분리됨. 그 다음에 판매 실적 txt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보이고 있다. 다음, 구분 기호가 공백, 프로그램 공백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 해제. 그리고 밑에 열 구분이 일어나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다음, 자, 여기 각각의 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따로 없네요. 뭐 있으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배운 대로. 자, 지금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마치. 자,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져와야 되죠? 기존 워크시트에 가져와야 됩니까? 새 워크시트에 가져와야 됩니까? 새 워크시트, 문제 첫 부분에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새 워크시트 체크.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시트가 하나 다시 생겨날 겁니다. 삽입될 겁니다. 그러면 삽입의 기준은 항상 왼쪽, 위쪽입니다. 그럼 선택되어 있는 시트 왼쪽에 삽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자, 세 번째 삼각형의 연립이 맞게 알맞게 조정이죠. 그 값은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속성 창 열어볼게요. 속성 단추 눌러서 속성 창 열어보겠습니다. 대화상 연립이 조정 이거 체크입니다. 기본가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확인해서 나오죠. 그리고 자, A 새 워크시트에 나타낼 겁니다. 확인. 이렇게. 알아서 조정이 나왔겠죠. 이게 끝인가요? 네 번째 시트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하시오. 자, 시트 이름 바꾸라네요, 요거. 그럼 시트 이름 바꾸는 거 어디서 있죠? 홈, 셀, 서식, 시트 이름 바꾸기. 이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셀 서식 할 때. 오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트 이름 바꾸기. 그리고 판매 실적. 엔터. 오타 조심하시고. 이게 끝인가요? 응?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다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이게 끝인가요? 끝입니까? 아니죠. 첫 번째 삼각형 위쪽에 보면 아까 새 데이터에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이 시트 앞입니까? 뒤입니까? D라고 여기 가 있어야죠. 여기 판매 실적 시트가 여기 와 있어야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판매 실적을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여기 다음 선택한 시트를 이동합니다. 대상 통합문서 엑셀 파일 기본 작업. 엑셀 파일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랬습니다. 통합문서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특정 시트 앞에 그러면 외부 데이터 이 시트의 위치가 되려면 판매 실적 결과 시트 앞에다 둬야 되겠네요. 복사본 만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화면 이동. 이렇게. 저장. 자, 외부 데이터 3시트로 갈 거고요. 교재 68페이지. 아, 그리고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습시키는데 아직 하지 마세요. 제발 문제만 보면 좀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 거기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문제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제 화면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제 화면 보세요. 여기서 야까지 입력을 하고 탭을 친 겁니다. 그럼 여기 옵니다. 여기서 2018이 오면 탭을 치면 이렇게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탭을 쳐서 아마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탭을 쳐서. 혹시 택기 문서 작업할 때 택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문서 작업 아래 한거에 있는 문서 작업할 때 택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택키 역할이 뭡니까 그때? 그때 택키 역할이 뭡니까? 왜 택키를 사용하시죠? 네? 택키를 사용하는 이유 탭, 탭, 엔터, 탭, 탭. 택키를 사용하는 이유 앞부분에 데이터의 그 위치를 딱딱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게 택키의 역할입니다.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는 게. 그래서 그냥 자 화면 보세요. 그래서 요게 그 방금 환경 개선 투자 자금의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택키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택키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뭐냐면 동그라미로 나타납니다. 기호가. 택키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만 하나 체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68페이지.
다 되셨죠? 자, 텍스트 파일 열고, 자, 텍스트 파일 제 틀린 거 체크하세요. 자, 이론 폴더에 환경 개선 투자 자금 더블 클릭. 그다음에 원본 데이터 파일 유형은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으니까 구분 기호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호를 쓰는 탭만 체크.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이 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공백은 해제하시고 탭만 체크. 다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 내용이 있었죠. 세 번째 삼각형에 1, 3, 4열. 첫 번째,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그러면 두 번째 열인 여기를 가져오지 않겠다.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 마치 다른 특별한 이야기 없었죠.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에 속성이 들어가 보시면 열너비 자동 맞춤이라는 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하기 하면 그 열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즈가 조정이 일어난다. 저장.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3 파일 여시고, 어, 죄송합니다. 기본 작업 3이 아니고 4입니다. 다시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4입니다. 4. 자, 시트 이름은 자동 필트.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자동 필트. 여기까지 파일 열어두시고요.